이모도 쥐 죽여? 근데 저는 화학이 가장 좋아서.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혹시 약 개발할 때그 최근 산물 이지는 고체로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캡슐형도 있고 아니면 젤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효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흡수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니까 약물을 이제 약을 저희가 만드는데 경구로,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거냐, 혹은 주사제로 쓸 거냐, 혹은 뭐 뼈에 찌를 거냐, 뭐 여러 가지 그게 다르죠. 방식에 따라서 치료 목적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는 경구용이죠. 입으로 먹는 약들인데, 입으로 먹는 약들 중에 이제 저희가 만들다 보면은 뭐 솔루비티, 그러니까 용해도가 정말 안 좋은 애, 뭐 정말 좋은 애, 근데 뭐 아니면 저희가 얘는 장에 가서 좀 없어져야 되는데 위 때문에 얘가 다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까지는 보호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보호제를 중간에 싸서 얘들을 거기까지 장까지는 내려보내고 장에서 분해되게끔. 그러니까 pH별, 우리 몸이 이제 위는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pH가 한 2, 3 정도 된다고 하면 장으로 가면 이제 점점 그 pH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제형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을 어디에서 흡수시키는 게 가장 좋으냐, 혹은 얼마만큼 흡수시키는 게 좋으냐, 천천히 시키는 게 좋으냐, 아니면 빨리 시키는 게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캡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체 아예 그냥 태블릿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예 액상으로 그거 해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했을 때 그 이해호 책임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제재 분인데. 개발팀인가 네.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질 캡슐 이렇게 막 정해서 했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여할 건지 뭐 어떤 그런 건 다 상관없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목적은 약효가 뛰어난 물질을, 안정한 물질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가 만들고 났는데 이제 이 물질이 너무 안 녹는다. 어떻게 그냥 방법 모색을 또 이제 별도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솔트로 갈 거냐. 그러니까 솔트라고 얘기하면 뭐 HCl 솔트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흡수를 시키는, 얼마만큼 흡수를 잘 시키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솔트 형태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다른 거 붙여가지고 이제 그거 할 수, 프로드럭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에는 잘 흡수된 다음에 걔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효과를 보이게끔 하는 이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는 이제 별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와 상관없이 일단은 효과가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만드는 역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전부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고려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초기부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효도 그렇고 양리도 그렇고, 처음 이제 보통 약을 만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전임상에 갔는데 다 빼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독성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근데 독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에는 정말 효과만 보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전에, 그 동물실험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임상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 독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테스트하고, 그런 독성을 일으킬 만한 부위를 빼고 다르게 이제 변형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약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라고 좀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7년에서 10년 걸려요. 신약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약 언제 나와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모가 코로나 약 만들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모가 만들어서 그 약 너 10년 후에 먹을 수 있어. 잘 가도. 그렇거든요.
빨리 가도 7년이에요. 아,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한 3년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해서 전임상 하는데 1년, 1,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임상을 가서 임상 1상, 2상, 3상. 근데 특별하게 아주 난치성이라든가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급격한 이제 이런 경우에는 2상만 끝나도 이제 허가를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은 단축되지만 임상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뭐 길게는 뭐 8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합쳐 놓으면 사실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약이 그러면 이제 금방 나올 수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 약이 안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나오곤 있잖아요. 렘데시비르 뭐 이런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빨리 접근하는 게 그거예요.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약으로 쓰이고 있는 약을 쳐서 효과가 있는. 뭐가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약들은 이제 원래 다른 타겟에 있던 다른 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을 이제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아예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이제 약이 나오는 데는 이제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뭐 항체 신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고요. 저희가 하는 합성 신약, 그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 아까 프로드럭, 프로 전이죠. 네. 네. 아 드러그 할 때. 네. 프로면 PRO인가요? 네. PRODRUG 네. 프로드럭. 그러니까 솔트는 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솔트는 네. 이제 그 우리가 우리 약물에 보면 이제 약물 안에도 pKa 뭐 이렇게 가면은 너무 이제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는 보면은 안에도 베이직한 공간이 베이직하냐 아니면은 이제 용매에 막 녹여놨더니 얘들이 이제 베이직하게 보일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아니면 액시딕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베이직하면 그 옆에다가 HCl이나 뭐 황산, 염산, 뭐 질산, 뭐 포스페이트 뭐 이런 식의 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존에 있는 산들을 옆에다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질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데 걔는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걔랑 나랑 손잡고 있는 거지. 친구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기존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녹았는데 친구랑 손잡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의 이제 용해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산이야 위가 그러면 친구 만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더 잘 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물질에다가 다른 산 혹은 그 염기 그러니까 내가 산을 확 띄면 이제 염기성을 붙여주는 거죠. 붙여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솔트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프로드럭은 이제 솔트는 내 물질에다가 산이나 염기들을 더 넣어주는 거지. 뭐 1당량을 넣을 수도 있고 1대1로 매칭시킬 수도 있고 1대2로 매칭시킬 수도 있고 내 몸에 몇 개가 붙을지 모르니까 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이 여러 개면은 손잡을 수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개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손이 하나니까 한 개만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정량을 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약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거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얘 솔트로 되어 있구나. 얘는 그냥 그걸로 되어 있구나. 그게 이제 보면은 이름에도 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얘가 HCl 솔트가 붙어 있는 건지 하이드로시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는지 뭐가 붙어 얘가 뭐가 붙어서 만들어졌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가끔 약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솔트로 만들어진다고 가장 많은 곳에서 접근하고 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많은 약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솔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프로드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몸에 붙여놓는 거예요. 아예 잘 떨어질 애를. 근데 흡수는 좀 되게끔 흡수 좀 잘 되는 녀석을 아예
이렇게 결합하는 거는 그냥 이제 살짝만 이렇게 점점점점점으로 연결돼 있는 건데 아예 잡고 있는 거지 나한테. 그러면은 지금 이 공간 안에서는 안 깨지는데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걔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원 상태에 내가 존재를 하고 효과를 보이게끔 만드는 게 이제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그렇게 이제 뭐 형태는 여러 가지 이제 붙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 단지 떨어져 나간 녀석이 독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성이 생기면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서 그냥 소변이든 뭐든 이제 배출이 되고 나면 끝나는 그런 형태의 그게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애들을 붙여서 약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 한 가지 그 저희가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이제 이런 의료 산업들이 발달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활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달이 또 이게 한편으로는 반대로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일으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의학 신약 개발에 관련돼서는 어떤 혹시 쟁점들이 있는지. 아까 뭐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희 조카가 저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이모도 쥐 죽여?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동물 실험하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모의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모도 동물을 죽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동물을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는 약은 만들긴 하지라고 사실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동물에 대한 이제 그런 보호 단체에서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그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필요 불급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먼저 먹일 수도 없고, 그러면 사람과 비슷한 어떤 것에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뭔가, 그럼 동물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동물에게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스럽고, 저희도 사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실험대 위에서 실험하는 거를 하고 동물 실험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험대 위에서 실험하는 일은 2D에서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해요. 바이올로지에서 실험하실 때. 근데 그것을 3D로 좀 더 사람의 그 형태에 가깝게 만드는, 좀 더 이제 그런 형태로 인비보에 가까운, 인비보라고 얘기하는 이제 동물 실험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일들을 지금은 되게 많이들 이제 하고 계세요. 그게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많이들 아마 논문상에도 가장 많이 요즘에 핫하게 나오고 있고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서 그게 3차 원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이제 그 질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약물을 쳐서 효과가 있나 없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정말 있어서 한 번 더 걸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동물에게 줄 수 있는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양을 줄이는 것을 하는 거를 한 10개 실험할 거를 좀 그런 실험들을 더 거쳐서 가면 한 5개만 실험하면 되면 반만 죽이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더 필요한 실험들을 좀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많이 이제 좀,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거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느냐, 동물에서의 실험하고 그게 그냥 3차원에서 실험하는 이제 하고의 그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가장 쟁점화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다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립이 되고 나면 이제 약물의 그 동물 실험을 가는 약물 수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 동물을 보호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학부 끝나고 뭐 석사 해봐야 이게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어린 꿈나무들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뭐 이게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이나 혹은 의약품 생산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뭐 좀 알아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러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화학을 했거나 생물학을 했거나 딱 정확하게. 그래서 생명공학도 어쨌든 생물학이 베이스인 거고 저희도 화학이 있다는 베이스고 이제 분자 설계 어제 보신 분들도 베이스는 화학이고 화학 위에 이제 물리화학이냐 이제 전공이 조금씩 나눠지겠지만 이제 화학하고 이제 생물학 두 가지를 꼭 해야지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그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도 좀 보셨으면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세포 수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시는 것들이니까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더 두시면 전공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라고 생각되고 약사, 의사, 간호사를 제외하고 사실 저희 화학이나 생물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엄청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화학은 정말 갈 데가 많아요. 솔직하게 이 제약회사 아니어도 맞는데 저희가 제약 쪽으로 그러니까 약 쪽으로 보면은 화학해서 갈 수 있는 분야들이 생물학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보면 의학과학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 뽑을 때 많이 못 뽑아요. 없어요.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고 그리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그걸 안 하시는데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보면은 엄청난 지원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분야는 좀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뭐 제약회사에 이제 분석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의 그런 이제 그 분석 있죠. 피부 보고 분석하거나 뭐 조직 분석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생물학 하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반면에 의학 그러니까 약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갈 데가 되게 많이 있고 전공도 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더 저는 화학을 하는 게 더 좋지 제 생각에. 근데 이제 화학이 사실 쉬운 거는 아닌데 근데 저도 사실 뭐 나중에 실험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유기화학 실험을 처음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면은 계속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사실 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상한 가루 들고 이게 약이래 자꾸 아니면 이게 뭐 그 물질이 맞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물질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내고 뭐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화학을 해도 화학 중에도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래서 학부 때는 사실 화학을 가장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화학 이후에는 이제 뭐 물리화학, 유기화학, 이제 무기화학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무기화학은 사실 해서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게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곳은 유기화학이에요. 유기화학이 가장 많고 왜냐면 이제 합성하는 데는 다 유기화학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화학 되시는 분들은 갈 데가 좀 더 많다. 그렇고 저도 이제 유기화학 했었고 의학화학 쪽으로 이제 직업을 구한 거지 의학과학을 전공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근데 분석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공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생명공학도 많고 저희가 이제 근데 생명공학 하면은 또 사실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아요. 생명공학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화학하고 생물. 그래서 물리도 사실 조금 물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리화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물리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계산학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리학 하셔서 계산학 쪽으로 전공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수요가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요. 그 부분에 분자 설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적거든요. 그래서 뭐 인기는 가장 많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어려움이 사실은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저는 화학이 가장 좋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하시면 됩니다. 랩 소개를 하라니. 뭐 박사님 소개랑 랩 소개랑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될까요? 듣고 계세요?